자, 21M. 오늘은 그 저번에 한번 말했던 옵티미스틱 롤업하고 ZK 롤업 비교한 거, 그거를 이제 이야기할 건데,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를 가져왔어요. 여기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가져왔지만, 어,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뭐 다 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그 도표들, 도표들을 참고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주요한 비교인데, 이게 비탈릭한테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하기 쉬운데, 먼저 가장 여기서 이제 서두에 말하는 거는 어 이제 이더리움이 굉장히 힘들다, 처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힘들다, 그러면서 뭐 샤딩이라는 걸 하고 있고, 지분 증명을 통해서 샤딩 성능과 용량을 케어하고 있지만 어렵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보면은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지금 이더리움이 뎁들이 많아지면서 그 단일 체인으로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그 한계가 오면서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계를 돌파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세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돼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이거는 꼭 근데 기억해 놓는 게 좋은 게, 모든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보안이 중요하게 되면은 확장이 안 되고 탈중앙화가 안 돼.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런 거죠. 내가 어디 출입할 때 항상 할 때마다 신분증 보여주고 뭐 내가 누구임을 증명해야 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들어가기도 어렵고 나의 그런 개인 정보 같은 것도 보호가 안 되면서 널리 이용되기가 어렵잖아요. 반대로 확장성이 많아지면 보안이랑 탈중앙화가 떨어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당연히 확장성이 좋아진다는 거는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건데 그만큼 그 보안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여기저기 다 존재하고, 그러면 그걸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탈중앙화가 어렵다는 것은, 이제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거의 집중화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이 확장성이라는 게 빠르고 편하고 쉽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확장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당연히 보안은 떨어지는 것이고, 그 탈중앙화, 그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뿌리 중 하나로서 볼 수 있는 탈중앙화도 굉장히 떨어지면, 중앙화가 훨씬 빠르니까요. 의사결정의 속도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또 탈중앙화가 이제 더 많아지면은 당연히 그 확장성은, 그러니까 빠른 속도는 포기를 해야 되고, 보안성 역시 탈중앙화 돼 있다는 게 여러 곳에 퍼져 있다는 거니까 보안성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빠르고 탈중앙화 돼 있으면서 공평하고 탈중앙화 돼 있으면서 보안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 그것이 굉장히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완벽하게 잡았습니다만 이 확장성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죠. 탈중앙화도 거의 완벽하고 보안성도 거의 완벽한, 증명된 게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이드 체인을 통한 어, 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메인 체인의 그 부하를 줄이겠다는 게 이제 사이드 체인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플라즈마가 그 내용이에요. 플라즈마가 이제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스케일링을 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만, 이 사이드 체인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 독자적으로 보안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드 체인이 사실상 말이 사이드 체인인 거지 자체 체인이라서, 이 체인을 쓰지 않으면 보안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음. 근데 말 그대로 체인을 복제해 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구현하는 난이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가 처음에 사이드 체인으로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레이어 2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베이스 체인에 의해 보장된다는 게,
이더리움의 보안성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의 보안성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확장성을 꾀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사이드 체인보다 적합한 거죠. 하지만 구현 난이도는 어렵고 수수료도 더 높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뭐 옵티미즘이 아비트럼이 그거예요. 옵티미즘, 아비트럼, ZK 롤업 지금 이게 조금 그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코인이잖아요. 코인이죠. 옵티미즘, 아비트럼, 옵티미즘은 코인이죠. 아비트럼 기술이죠. ZK 롤업은 기술입니다. 아니, 아비트럼은 프로그램이죠. 롤업은 기술입니다. 얘 지금 세 가지가 다 다른데 그냥 뭉뚱그려 놨네요. 그러니까 옵티미즘도 원래 그 기술이었는데 지금 토큰이 나왔으니까 얘는 토큰이 있는 상황이고, 아비트럼은 그 레이어 2의 서비스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ZK 롤업은 이 ZK 신스가 이제 코인이고, ZK 롤업 자체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저번에 뭐 스타크웨어라고 독자적으로 이제 ZK 롤업하고 비교를 하면서 제가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플라즈마를 이용한 사이드 체인을 통한 스케일링은 사실상 문제가 많다. 왜 그러냐면 해킹의 위험이 너무 높다. 라고 해서 이미 사실상 폐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옵티미스틱 롤업이랑 ZK 롤업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차세대의 그 스케일링 프로젝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케일링 프로젝트에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스 코스트 옵티미스틱이 더 싸고 ZK 롤업이 좀 더 비싼 편이죠. 근데 이게 출금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지금 잘못된 출금임 같은 경우에는 치료시킬 수 있는데 대기 시간이 필요하지만 ZK는 매우 빠르다.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잘 안 써봐서 이제 ZK 롤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된 경우고, 옵티미스틱은 그래도 좀 하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막 크게 막 느끼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옵티미스틱 롤업은 사실 기술적으로 더 낮은 편이고, ZK 롤업은 영지식 증명을 통한 거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ZK 롤업이 뭐가 더 좋냐? 여기는 온체인 가스 비용이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치당 가스 코스트랑 가스 트랜잭션당 가스 비용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ZK 롤업이 그러니까 옵티미스틱 롤업에 비해서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고 빠른 장점이 있죠. 그리고 ZK 롤업 같은 경우에는 스냅샷을 찍는 느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옵티미스틱 롤업도 그렇게 느끼기에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 그 폴더폰 있잖아요. 폴더폰 같은 걸로도 인터넷 했잖아요. 그때 뭐 막 찾아보고 인터넷 하고 그 할 수는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조금 더 편리한 거에 있어서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더 좋은 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그 전에 게 불편해지는. 그래서 사실 ZK 롤업이 지금 미래의 그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반화에서는 옵티미스틱 롤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방식이 브릿지를 통한 그런 롤업이기 때문에 EVM 이 지원이 바로 적용이 돼요. 근데 ZK 롤업 같은 경우는 그 약간 그 브릿지가 이렇게 특별화된 그런 브릿지가 필요한데, 뭐 스타크웨어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바로 롤업을 적용할 수 있게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과 그 ZK 롤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긴 한데 이게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굳이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가 더 좋냐? ZK 롤업이 더 좋다. 왜 좋냐? 얘가 더 빠르고 더 진보된 기술이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게 아니죠, 사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옵티미즘과 아비트럼이 옵티미스틱 롤업의 대표적인 체인이고 뭐 DYDX, 루프링, ZK 신스가 ZK 롤업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네 DYDX, 루프링, ZK 신스, ZK 수업 이거는 계속 개발 중이고 사실상 이거를 롤업을 개발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기 말했다시피 이 지금 이 스마트 컨트랙트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불안전한 스케일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지금 얘네들이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개발한 건 사실상 이 롤업의 기술이라기보다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술을 짠 거죠. 자, 전망. 일단 레이어 2 체인은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디파이로서의 이더리움이 가능성을 보여줬고 저는 이번 하락장을 지나고 디파이가 더 성장할 거라고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아비트럼, 옵티미즘이든 ZK 롤업이든 굉장히 스케일링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단 봐놓고 어떤 레이어 2 체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